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방송했던 거, 그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아, 그것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다 털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샌프란시스코가 다 털렸다. 털린 게 잘 털린 거는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일단. 털리면 잘 나오는구나. 오늘도 우리 썸네일에 뭐 하나 털은 걸로. 뭘 털어볼까요? 예, 뭐 하나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좌 털리면 큰일 나서 그런 건 안 되고. 근데 저도 이제 박 팀장님이 필라델피아 앱스토어,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애플스토어가 털린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 쉬는데 그 영상들이 온갖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참 제가 조금 빨랐네요, 한 발짝. 참 좋았어요. 예. 참 좋았어요. 자, 사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저야 진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돼지런하게 먹었다 진짜. 돼지런하게 먹었습니다. 돼지런하게. 예. 우리 저기 이벤트 했었잖아요. 예. 혹시 당첨자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없어. 아직 우리는 한 5년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엄청 돌아다니는데 예. 배를 좀 털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입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추석 동안에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기회가 된다면 좀 타이밍을 좀 빠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뭐 쉬고 나서 처음이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글로벌 라이브 탑픽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 10년물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10년물 금리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요. 미국 연준의 고금리의 어떤 장기화 그리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 그리고 미국 채권의 초과 공급 등을 좀 우려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정말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던 그러한 최근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매파의 월가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좀 강조를 했고요. 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자, 올해 금리 한번 더 올리고 한동안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2% 인플레이션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좀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들 아시는 빌 에크먼,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자, 조만간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5% 갈 것이다. 7% 금리는 전 세계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직에서 해임이 되면서 좀 미국 시장의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러한 이제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석 동안에 다시 한번 좀 이제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시장 한번 봐야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그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를 한번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닷컴 버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닷컴 버블 때 10년물 국채 금리의 위치, 그리고 글로벌 위기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10년물 국채 위치,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 그때 당시에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정위기가 크게 이제 퍼졌던 그때 당시에 10년물 위치, 그리고 테이플 텐트럼,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를 중지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이머징 국가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가장 리스크가 큰 곳부터 자금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10년물 위치 그리고 2018년도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많은 이제 매도세가 나왔던 그러한 10년물 위치. 지금은 이게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 진짜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 예,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5일간 우리가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그럼 늘 안 좋았냐? 사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확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간의 지수 흐름을 왼쪽은 이제 나스닥이고요. 오른쪽은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다시 뭐 되돌림을 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지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씩 예. 조금씩 오르다가 마지막 날 예, 훅 그러니까요. 빠져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도 뭐 네. 3프로 TV에서 많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시고, 네. 예, 또 김프로님도 또 이제 미스터 마켓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상 이제 또 지켜보시면서 또 이제 깊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이야기는 사실 이거죠.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거 다들 아실걸요? 예,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스피어. 네, 라스베가스의 스피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준공 당시에 있었던 사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무려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지금 자체가 구의 높이가 112m. 그리고 가장 넓은 지점의 폭이 157m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피어 이제 구라는 뭐 그 이름은 그대로 이제 따서 이렇게 이제 지었던 공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스피어라고 아마 이거를 많은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많은 LED 전구가 네,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자랑하는 LED가 겉과 외관과 내부에도 이렇게 다 나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이제 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예, 그러한 이제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막 네. 눈을 띄워놔요.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 저는 딱 요게 처음 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이제 영상을 띄운 날 알게 됐는데 예. 바로 다음 날 알게 됐는데 그 파일럿 하는 분이 이제 영상을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예. 근데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갑자기 달이 뚱 떨어져 있어. 그렇죠. 달이. 그래서 이게 뭐야? 보니까 이제 스피어에다 달 표면을 예. LED로 이제 해서 보여줬던 그 영상이었었는데 예. 와, 참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눈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니까요. 예. 뭔가 동그란 거 다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 됐었는데 우리가 추석을 지내는 그 동안에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장했던 영상도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먼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 주인이 누구냐? 제임스 돌란. 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신데 MSG, 그러니까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MSG 엔터테인먼트 CEO이고 또 MSG 네트워크스의 CEO고 네. 또 미국 NBA 프로농구팀 뉴욕 닉스의 구단주고 또 아이스하키 NHL이죠. 뉴욕 레인저스의 구단주 등 뭐 어마어마한 또 이제 아버지가 케이블 통신의 어마어마한 이제 재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를 타고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에 있는 이 스피어에 대한 여러 운영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성이 아니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농구공을 합성시킨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어이구. 저거 보다가 야 저거 뭐야? 네. 이러다가 이제 진짜 사고가 날 정도로 자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건 합성 사진이 아니라 실제 있는 사진을 제가 이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럼 뭐냐? 최고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회사 MSG 스피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전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공연을 하냐라고 봤을 때 주로 이제 공연용으로는 이제 쓰일 것 같아요. 콘서트로. 자 하지만 향후 이제 복싱이나 또는 종합격투기 이런 것들도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구체 모양의 건축물이고 네. 원래 기존의 기록이었던 스웨덴 스톡홀름의 아비치 아레나의 크기를 경신했다. 자, 이러한 이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층으로 2만여 명 정도를 수용 가능하고요. 16만 개의 스피커가 있대요, 그래요. 그 내부에. 내부에. 근데 그 16만 개의 스피커가 화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스피커를 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피커가 몰입형 공연을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이제 구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소리 자체가 어떤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귀에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오. 그런 뭐 어마어마한 최첨단의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MSG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최초에는 12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자, 근데 2020년에 디자인 변경을 하게 되면서 16억 달러로 그 공사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문에 공급망 위기를 좀 겪다 보니까 결국엔 최종으로 23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걸 들였는데 결국엔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3조가 넘는. 그러네요. 예, 3조가 넘는 공연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그룹이 공연을 했는데 어디입니까? 다들 아시는 자, U2 아세요 혹시? 네. 이거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 눈은 징그러워요. 눈이 진짜 이거 보세요. 어. 야, 이거는 UFO 애들이 이거 보러 올 것 같아. 그죠? 무서워서 친공 예. 못하는 거지. 예. 이거 보러 옵니다. 네. 예. 저 네. 왼쪽 아래는 약간 서울랜드랑 비슷하긴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그룹이 했냐, 전설적인 록밴드 다 아시는 U2. 자, 오른쪽에서는 젊은 시절. 네. 예. 자, 왼쪽은 최근. 예, 이제 시작인데 오늘 제가 또 영상을 빼뜨릴 수 없겠죠. 네. 예, 오늘 이 전설적인 U2의 공연을 잠시만아 맛배기만. 자, 내부가 그러니까 도대체 내부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런 데서 공연이요? 노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야외에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뒷배경이 이게 내부란 거잖아요. 제가 정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장난 아니죠. 저기서 영화 보고 싶. 예,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실 U2라는 이 밴드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네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정말 전설적인 록 밴드인데 이 위치가 이제 스피어에서다 보니까 U2 반갑다. 네. 반가운데 잠깐만. 이거 아니 이 사람들은 안 찍고 이걸 다 찍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네. 자, 그랬던 그러한 공연장인데 이게 공연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어떤 혁신적인 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대단하네요, 같습니다. 진짜. 뭐 아시다시피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티켓 값은 정말 뭐 나오자마자 전부 다 이제 솔드아웃이 되어 있고요. 티켓 값 자체는 여러 위치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50불, 뭐 300불에서 뭐 많게는 1,500불까지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티켓 값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CNN에서는 이런 리뷰를 좀 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라스베가스 스피어에서 이 공연장에 대한 리뷰를 이제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자, U2도 반갑지만 장소에 더 열광한 현장 리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비교할 수가 없냐? 나는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없죠. 없습니다. 예, 비교 대상이 없고요. 자, 몰입형 공연이 무엇인지 스피어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 자,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너무 압도적인 경험을 했고, 전 세계 콘서트에 내가 가봤지만은 가본 곳 중에 최고의 장소다. 그리고 최첨단 스피커 덕분에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라이브 공연의 미래를 보여줬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 폴 맥카트니, 뭐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뭐 스눕독, 제프 베조스까지 예, 수십 명의 유명 인사도 참가를 하면서 아마도 이런 마지막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유명 인사가 오면서 그 다음에 예약을 하기 바빴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 장소를 빠르게 또 이용을 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뭐 많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식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메디슨 MSG 네. MSG 스피어의 오너는 지금 뭐 뉴욕 닉스 그리고 레인저스 그 이제 구단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라는 그런 이제 주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사실 주가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스포츠 구단에 대한 매출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 뭐 굿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성장성을 보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주식은 사실 재미가 없고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닙니다, 이건. 예,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는 게 이게 스피어 엔터테인먼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어 엔터테인먼트는 그러면 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적이나 그런 매출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주봉이고요. 네. 예, 주단위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 지금 1단위, 예, 그러니까 일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네.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U2가 공연했을 때 당시에는 11%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도 이제 주식이 또 상장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장을 이번에 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매출이나 또는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많이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있을 그런 공연에 있어서 뭐 제가 볼 때 다음 분기는 또 흑자 전환한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3조를 투자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회복해야죠. 회복해야죠. 그 3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나? 물론 이제 뭐 분기별로 이제 그 나눠서 회계에 담겠지만 네. 벌써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요? 3조를 투자했는데 모르겠네요.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 추석 동안에 있었던 재밌는 그런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정말 BTS가 저기서 공연해야 된다. 아우, 난리 났죠. 가장 예, 지금 이제 사실 후보군으로 비욘세, 레이디 가가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다음 후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와, 스피어. 사실 저는 외관만 봤지. 그럼 외관으로 무슨 돈을 벌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부에서 공연을 하고 진짜 몰입형 그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형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좀 돈 좀 될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어떠한 분야든 간에 하나의 혁신적인 부분은 늘 이슈가 되고 항상 1등은 또 그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연계에 어떤 혁신을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0점 계속 하트와 100점이 계속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이주호 기자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뉴스, 그러니까 저는 뉴스 자체를 보고 싶다기보다는 자, 이거는 포춘지에서 나온 기사고요. 다음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포춘도 그렇고 다른 외신들도 그렇고 비아디를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쉬는 동안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 3분기 인도량이 지금 보니까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하고 약 3,000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다는 거죠.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오버테이킹 테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 누구이냐?
단연 1등은 테슬라였잖아요. 예. 그 1위의 왕좌를 비아디가 오버테이크, 추월할 가져간다. 수 있다. 추월한다. 네, 추월할 수 있다는 기사를 뭐 여기저기에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실제로 어느 정도 팔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테슬라는 그 43만 5천 대를 팔았죠. 인도를 네. 했죠. 그리고 비아디는 같은 기간 동안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면 43만 1,600대인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3,400대 정도밖에 그러네요. 차이가 안 나요. 예. 그 지금까지는 월등히 비아디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보다는 낮았어요. 근데 이제 비아디는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판매량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를 앞섰던 거고 네.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아예 단연 월등히 테슬라가 잘 테슬라. 팔았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찰리 먼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누가 중국 전기차를 돈 주고 사냐. 이거 뭐 해봐야 다 중국 사람들 사는 것밖에 안 되겠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요 표입니다. 표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표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순수 전기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중국 내부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 수출하는 물량을 집계를 한 겁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왜 이렇게 조금 안 올라가? 네, 여기 돼. 자, 2023년 1월 이거 월별 판매량이에요. 네. 한 10,000대 정도 팔았죠. 2월에 15,000대, 뭐 3, 4월에도 15,000대 약간 안 되게. 그리고 이때는 한 10,000대 정도. 뭐 이제 20,00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죠. 야. 9월에는 28,000대를 팔았습니다. 이걸 제가 쭉 더해 보니까 순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로 수출을 한 그게 몇 대인지 보니까 14만 5,500여 대 정도가 됩니다. 이제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죠. 유럽도 수출하고 동남아도 수출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내수 물량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 거의 지금 9월까지 14만 5,500여 대 정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유럽에서 안 팔리면 조사 안 합니다. 그 지네끼리 그렇죠. 알아서 하다가 말겠지. 그렇죠. 네. 조사 안 해요. 조사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유럽 내에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중국차 누가 삽니까 하는데 실제 많이 팔린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표인 거고요. 다만 아직 수익성 부문에서는 그래도 테슬라에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건 연 단위로 보는 거고 가장 최근 자료가 이제 그 2022년 말 기준인데요. 테슬라의 수익성이 비아디의 수익성보다 훨씬 더 높긴 합니다. 네. 훨씬 더 높긴 한데 이게 또 규모의 경제가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BYD가 막대한 양으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또 임금도 좀 적게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보다도 좀 적게 임금을 주고 있고 또 공장 자동화도 많이 시켜놨다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 규모의 경제로 막대한 양을 팔아서 이게 그 마진까지도 높이게 되면 사실 이익의 격차도 얼마나 줄어들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네. 영업 이익률이 너무나도 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뭐 클래스별로 조금씩 네. 차이가 조금 있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약간 저가형 그죠?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근데 뭐 판매량이 판매량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 외신에서 이 비아디를 조명할 정도로 비아디가 테슬라를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이익률 측면에서도 이건 2022년 말 기준이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 가격 할인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마진이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 상태이긴 예. 하잖아요. 물론 누가 이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비아디가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익도 추격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아디는 또 워렌 버핏의 버크셔 스웨이가 주주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실제로 찰리 먼거가 지난 2월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나는 BYD만큼 버크셔를 도운 적이 없다.
BYD가 더 잘했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BYD는 중국에서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지난 2월에 찰리 멍거가 실제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중국 차 뭐 이렇게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가파르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는 바다표범. 네. 차종 이름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는 X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바다표범. 바다표범이에요? 예, X. 뭐 아토 이런 거 있던데.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바로 채권왕 군드라우가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채권왕인 군드라우가 말하는 금리 인하는 사실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걸 전망을 한 거기 때문에 예. 한번 그걸 감안하고 들어보세요. 채권왕 군드라우가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금 higher for longer라는 그 기조를 연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높은 금리를 더 길게 유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인데 결국 이게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10년물 금리가 5%에 도달하면 경제에 충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5%에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4.83까지 우리가 봤었죠? 네. 결국 그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서 진짜 했던 얘기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게 투자자들은 현명할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프트 랜딩, 노 랜딩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다 점쳤었잖아요. 사실 네. 뭐 페드 워치 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지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경기가. 예, 그렇게 뭐 보시니까 또 채권 왕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채권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날 했던 얘기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5%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가면 진짜 실질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채권 매도자들에게 이제 좀 진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채권은 계속 매도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도달하면 정말 시장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경제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또 높아지는지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이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파업이 끝나면. 아,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배우 파업, 일단 작가 파업은 끝났고 배우 파업까지 모두 끝나게 되면은 넷플릭스가 광고 없는 구독료, 그러니까 광고 있는 싼 거 말고 예.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데 예. 광고 없는 구독료는 인상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광고 파업이 그러니까 저기 배우 파업이 끝나게 되면 작가 파업도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배우 파업도 끝나게 되면 예.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이 예. 결국 그러면은 자신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높일 것이라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보건의료업계에서도 7만 5천 명의 파업이 예고가 됐어요. 지금 파업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현장에 누가 갔는지 아시죠? 아니요. 바이든 대통령이 갔습니다. 아. 대통령이 이런 데 가는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노조가 파업하는데 그 현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궁해도 가진 않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조가 그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당신들은 돈을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사상 초유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뭐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네. 예, 선거를 앞두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그 디트로이트가 원래는 이제 민주당 텃밭이었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를 지지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도 안 하면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안 챙기면 이쪽은 예. 우리가 잃는다라는 예. 생각 때문에 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가서 지금 노조랑 이제 기업이랑 싸우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거기 가서 대통령이 노조한테 당신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당신들은 돈을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을 엄청 압박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결국 이 파업의 그 영수증은 돌아온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건 OTT 가격 인상으로 확인을 했고, 자동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뭐 파업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파업이 종료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결국은 또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겠죠. 소비자한테 전가되겠죠. 예.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결국 그 뒤에 우리한테 그것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례를 만들면 그 다음에 있는 파업들도 네. 약간 부담이 되고 이게 계속 모르겠어요. 이게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면 우리만 죽어나니까. 아, 물론 이제 그분들도 정말 그쵸. 예,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네. 참 걱정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참 인플레이션, 전기차 예. 전환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그 넷플릭스가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좀 반짝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결국 빠집니다. 결국 빠집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봤으니 오늘 뭐 미국 시장은 아까 보니까 살짝 뭐 낙폭을 좀 줄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수 선물이 나스닥은 0.3, 다우가 0.1, S&P가 0.23 좀 올라왔는데 뭐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랬을 수 있겠죠. 자,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